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윤철원 논설위원. 예. 자, 그런데 후보로 언급되던 분들이 하나둘씩 불출마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저 김민석 의원도 지금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다가 다시 안 나오기로 했다고요? 그 당 차원에서 좀 약간 교통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친명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끼리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단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전반기는 박찬대 의원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욕을 보였잖아요. 네. 그 자리에 대한 의욕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럼 다음에 할래. 나에게는 4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일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개원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의 틀을 짜는, 원내대표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재명 대표하고 호흡이 맞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정도의 의견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윤철원 의원 말씀대로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박찬대 의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웃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야 될 것이고 저쪽은 국정을 기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큰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지가 남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뜻을 좀 전한 바는 있습니까? 네, 전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으면 출마 선언까지는 안 갔겠죠? 네, 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네, 네. 뭐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박찬대 혼자만 나가라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셨겠죠. 예. 아마 뜻을 갖고 있는 여러 후보들에게 비슷한 마음으로 응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님이요. 저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지. 사실은 대표님은 그 전부터 최고위원 2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었고요. 관련해서 박찬대 최고위원 쪽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다들 물어보고 있어요. 서영교가 나가면 서영교 쪽으로 총의가 모아지죠. 그쪽으로 총의를 제가 모은 것도 아니고요. 네, 자, 김철환 교수님, 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까지 계획했다가 이제 취소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나간다 하는 표정이 굉장히 밝으네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모여가는 거를 좀 알게 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22대 총선에 어떤 뭐 공천권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사실 뭐 민주당의 어떤 역대 최강 대표거든요, 지금. 어쨌든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대표의 추도회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원래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표하고 원내대표 투톱이었습니다, 원래. 네. 약간 수평적 관계로. 그런데 지금은 보면 워낙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워낙 뭐 세다 보니까 지금 보면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서실장급의 원내대표로 조금 전락한 그런 그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원내대표가 어떤 국회 상황을 어떤 조율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어떻게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재명 대표 어떤 뭐 사실 뭐 협의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마 서영교 의원보다는 뭐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아마 이심전심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네. 현재 뭐 박주민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미 좀 정해진 것 같죠? 이게 뭐 대세나 뭐 네. 흐름들은 의원들이 잘 읽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원내대표 선거는 뭡니까? 반장선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물줄기로 흘러가느냐는 그 안에 있는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은 의원들께서 처음에는 밝혔다가 접어가는 과정 같고요. 뭐 지금 남은 분이 뭐 김민석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의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도 지금 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다들 아마 서영교 의원 정도의 흐름을 읽고 있지 않나. 그런다고 해서 원내대표가 혼자 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야당으로서는 최초로 과반을 얻는 이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의 강력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원내대표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크게 반감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수당이 된 민주당, 압도적 다수당에서 이제 국회의장도 나오게 되는데, 자,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정식 의원에 이어서, 자, 5선의 정성호 의원 역시 국회의장 출마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기계적 중립과 거리를 두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총장을 이제 내려놨어요. 예. 네,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뭐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당연히지 아니겠어요? 국회의장은 중립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배출한 의지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그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그걸 성과로 만드는 게 그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국회에서 보면은 그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인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을 했냐라는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의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뭐 어떤 선거에서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되겠죠.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을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그러나 그런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건 서영주 대변인께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이 혁신 의장을 언급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성호 의원까지 지금 국회의장이 이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네. 국회의장은 일단 당적에서 이탈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되려면. 네. 그래서 중립을 지키라는 뜻 아닌가요? 굉장히 좀 뭐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국회의장에 나오는 이제 거대 야당의 후보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계적 중립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명령한 만큼 입법부가 해내야 된다. 그거를 역할하는 게 국회의장이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반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올해 21대지만 지난 18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해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힘을 줬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해냈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너무 기계적 중립을 지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으로 신망을 많이 안겨줬다. 민주당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22대에 많은 의석을 줬던 이유는 국민들과 특히나 당원들이 좀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세 분이 나름대로 기계적 중립을 버리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강도에 따라서는 이제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이 또한도 민주당 내 이 국회의원들이 와서 뽑는 거기 때문에 말한 대로 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중립성보단 어떤 지금 나머지 3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의 지난 9번의 2년을 또 맞이할 것인가 입법부가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을 한다면 조금 강한 국회의장을 좀 선택할 공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철원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법 위반 소지는 없나요, 이거? 저는요. 정성호 의원을 평상시에 참 괜찮은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까지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 균형과 중립이란 말이 이렇게 모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게 정말 통탄스럽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요,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에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 어떻게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한국 정치의 정말로 전 퇴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금의 압도적 제1당인 민주당이 친명 일색이 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법부 수장의 권능과 역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입법부 수장 후보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국회의장으로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좀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현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볼 때 21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2대 국회가 얼마나 좀 대립과 갈등으로 갈 것인지를 벌써 이 국회의장부터 좀 보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회의장이 왜 중립을 지켰냐면은 소수당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소수당의 배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법야권이 190석을 넘긴 상태에서 어떤 뭐 특검 전국이든 아니면 뭐 이 법안 입법 처리라든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속도를 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이 무조건 똘똘 뭉치게 돼 있고요. 무조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전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그 22대 국회를 그나마 조금 협치 속에서 조금 어떤 생산성이 있는 국회로 만들어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하는 거를 결국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는데 지금 민주당의 선택이 보면 굉장히 조금 나쁜 방향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짧게 좀 답변드리면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국회의장은 어떤 중립 의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행정부 수반이 한쪽의 어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균형을 지키지 못하고 통합을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도 거기에 맞춰서 이 기울어진 논쟁의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입법부의 수장의 역할들을 지금 행정부가 무도한 어떤 독재적인 어떤 행정권 남용에 맞서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자,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